교재부터 좀 확인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얘가 문학교재입니다. 그 다음 얘가 비문학교재입니다. 너희들은 다음 주부터 요렇게 딱 책 2권만 갖고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결승선 주간지가 있고 해설편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세요. 그 다음 노력의 온도는 9주차라고 된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9주차여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9주차인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요렇게 에너지바라는 책이 있는데 잠깐만 꺼내보시죠. 제 책에서 볼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맞죠? 얘네 오해하겠지만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게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에너지바를 먹다가 진짜 제목을 에너지바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뜻은 에너지바가 아니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EBS 너 지금 봐의 약자입니다. 지금 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미룰 수도 없거든. 근데 그 와중에 에너지바는 여러분들 총 4권입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인데 오늘 일단 운문부터 드렸습니다. 아시죠? 제가 6평 전까지 딴 건 못 봐도 현대시랑 고전시가는 보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했기 때문에 일단 얘를 준 거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같이 받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왜 표지를 이렇게 했느냐? 지금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에 띄어야 된다. 어떤 과목에 어떤 책과 섞여 있어도 이 책은 그냥 무조건 보일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보셔야 된다. 근데 EBS 리스트랑 같이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되는 책 권의 개수는 총 7권이면 맞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좀 설명할 테니까 책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즌2 수업은 제가 적은 바와 같이 여러분들 총 12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수업은 10주예요. 여기 2주는 사실 너희들 6월 모평 대비로 2승 모의고사 하나 볼 거고 9월 모평 대비로 2승 모의고사 하나 볼 거라서 그 2주입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원래 본 수업이 12주였는데 쉽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2주를 줄인 겁니다.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냐면 최대한 여러분들 시즌2 수업을 컴팩트하게 끝내고 파이널을 좀 길게 하겠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12주 수업은 6주와 6주로 쪼개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6월 모평 보고 나서 너희들 해설 강의하고 다시 내신유강 들어가는 주간이 있죠. 됐어? 그거 갔다가 이후에 6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알지 마시고 그냥 일단 지금 6평 전에 6주 수업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됩니다. 본 수업은 4주를 합니다. 요 1주는 2승 모의고사 볼 겁니다. 요 1주는 6평 끝나고라서 6평 해설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하고 휴강을 들어가고 그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확인했고요. 언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어주는데 혹시 휴강 기간에 좀 보셨습니까?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화작도 제가 영상 드린다 그랬는데 5월 15일에 오픈합니다. 5월 15일에 드려서 6평 전에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지 결승선 꺼내. 직접 보셔야 됩니다. 문제편, 해설편 둘 다 보세요. 결승선 표지 한 장 넘겨볼래요? 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든 사람이 저니까 저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 E가 붙으면 필수죠. C가 붙으면 선택이죠. 됐습니까? 필수부터 먼저 얘기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영역별 기출 분석이라는 겁니다. 영역별 기출 분석. 니네 혹시 개강 때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알 텐데 원래 우리가 기출 분석하던 방식은 시험지별이었어요. 5개년을 15주 동안 됐습니까? 6구 수능 해가지고 5개년을 돌렸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영역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지금 선별된 지문들은 앞에 개강 때 15주 동안 한 지문하고 웬만하면 안 겹쳐요. 한두 개 중요한 것만 겹치고 거의 안 겹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전에 기출을 본 바 없고 그냥 내 수업에서만 기출을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처음 보는 기출을 보는 것과 거의 같다. 일단 이건데 중요한 건 이번 주가 여러분들 영역별인데
인문과 현대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수업과 과제의 연관성이죠. 사실 아까 이걸 설명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해를 잘 하세요. 원래 저는 6월 모평을 대비하는 수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고민하는 포인트 수업을 작년까지 어떻게 했냐면 고민하는 포인트 현대시가 3주거든요. 3주를 수업하고 현대요술 1주 하고 6평 보고 나서 휴강하고 그리고 나머지 쭉 이어서 가는 순서대로 가는 강식을 고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특히 니네한테 6평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3월 교육청을 거하게 말아드셨잖아. 3월 교육청을 물론 등급이 아니라 니네가 받는 그 원점수 중에서 진짜 처음 보는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곧 5월 교육청 이제 볼 거죠.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 실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6평이 처음이 됩니다. 만약에 니네가 3월 교육청 점수가 대충 69점으로 이 컷을 받았는데 사실 찝찝하잖아. 그럼 니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6월 모평 때 뭘 좀 잘 봐야 되는데 6월 모평 때 예를 들어서 앞자리가 70점대가 나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살짝 계산이 흐트러집니다. 잠깐만. 내가 이게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내가 앞으로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동력을 조금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올해는 좀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주차 수업을 현대시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현대소설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는 고전시가를 합니다. 그 다음 주는 고전소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승모의고사 때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요렇게 할 거야. 그래서 고민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각 영역의 기본을 이때 하고 그 다음에 휴강 끝나고 6주는 각 영역의 심화를 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수업 뭐 한다고? 현대시 할 거지? 그럼 기출 분석할 때 이번 주에 뭐 할 거라고? 현대시 할 거지?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수업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은 걸 니네가 기출 분석할 때 사후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해놨습니다. 저도 아무튼 간에 이제 곤조라는 게 있어서 사실 제가 기출 해설 쓸 때요. 비문학 지문 해설은 줍니다. 문학 지문 해설은 절대 주지 않는다가 제 철칙이었어요. 왜 그러냐? 비문학은 그래도 사후적으로 뚫어보면서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똑똑해지니까 뭐가 도움이 되지만 사실 문학은 니네가 스스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학은 이 정도면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수능이 비문학이 어려워진 게 정확히 2017학년부터 어려워졌습니다. 2016년입니다. 니네가 초등학생 때예요. 그때부터 수능 비문학이 어렵다 하니까 니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비문학 공부를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요. 비문학 독해력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히려 문학 독해력이 떨어진 애들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어요. 이건 시대의 변화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문학 지문 해설을 여러분들 직접 쓴 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되게 잘 읽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수업 때 내 말투로 썼어요. 내가 지금부터 지문 해설 활용법을 말해줄게. 지문 해설 활용법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문학을 좀 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분석 끝내놓고 한번 읽어보면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랑 맞춰보면 되고 본인이 현대시가 부족하다, 문학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은 애초에 기출 분석을 할 때 아예 해설지를 옆에 빼놔. 그래서 내가 시를 읽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라. 약간 수업 듣듯이. 수업과 과제를 연동한다. 근데 내가 심지어 이 지문 해설을 아예 수업과 진짜 치밀하게 연동하기 위해서 언제 쓰냐면 수업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야. 이걸 미리 써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 쓴다고. 아마 실감이 좀 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된다. 괜찮지? 그 다음 결승선 43쪽 피세요. 두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기출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서 기출을 조금 더 뽑았는데 사고의 명시화라고 돼 있죠. 이거의 선별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옛 기출 중에서 요즘 수능에 조금 의미가 있는 놈만 뽑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즌 1 수업 때 했던 지문을 발췌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니네가 복습하기 힘드니까 강제로 복습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네가 분석해서 사고를 적고 나서 지금부터 결승선 해설책
33쪽 피세요. 거기에도 이승모티 해설이라고 돼 있어 뭐라고 엄청 적혀 있습니다. 맞죠? 이것도 제가 쓴 겁니다. 괜찮아? 올해 컨셉인데 올해 제가 유튜브 하죠. 하는 김에 아예 이렇게 해볼까? 제가 올해 유튜브 하고요. 강대 전체 제공하는 강대 K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제가 찍어요. 원래 저 안 합니다. 그런 거. Always, everywhere. 어디에나 내가 있을 거야. 쉬는데 갑자기 쇼츠 돌리는데 갑자기 내가 나와가지고 하면 안 돼! 이러고 있고. 아 이제 강대 K 프로자 갑자기 해설 강의에 짠 나야. 그래서 올해는 그냥 찍다 뒤지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튼 그냥 무조건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수업도 똑같다. 3시간 동안 오늘 수업을 빡세게 듣고 집에 가서 과제 해야지 하고 해설 봤더니 내 목소리. 이 과제 했는데 또 내 목소리. Always.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일단 이걸 하고 싶었어. 너희들이 이 해설지를 읽어보면서 얻어갈 걸 얻어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다음 53쪽 피세요. 결승선 해설 말고요. 53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 하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프 모의고사가 매주 2회씩 나가는데 얘는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올 연계입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비문학, 문학 섞여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연계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뭐 풀다가 하나씩 얻어 걸리면 땡큐죠. 그래서 풀고 나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연계 털어주면 되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 얻어 걸려서 6평대 얻어 걸리면 개 땡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필수 과제다. 지금부터 선택 과제 홍보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C1부터 C3까지가 전부 다 독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C4는 엄매 화작이니까 지금 선택 과제에 문학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이든 니네가 표점이 나오고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무조건 비문학을 잘해야 됩니다. 독서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학을 조금 틀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지 전체가 망가진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비문학 하나 때문에 말려버리면 시간이 와르르 깨지니까 지문이 한두 개가 그냥 통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혈역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노련하지가 않기 때문에 6월 모평 때 그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나요. 됐어? 그래서 내가 5월달 한 달 동안은 아예 각 잡고 본인이 비문학이 약하면 아예 비문학을 아예 독해력을 키워버리는 일 했으면 좋겠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EBC는 원래 하던 거죠. 손 안 쓰고 눈으로 읽으면서 머리에 정보를 누적하는 훈련. 그러니까 얘는 하루 공부 시작할 때 예열로도 좋고 그 와중에 이걸 통해서 피지컬을 올리기가 상당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90쪽을 딱 피시면 왼쪽 상단에 한 문단짜리 글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는요. 출처가 뭐냐면 리트입니다. 저는요. 리트를요. 통으로 된 지문을 한 번에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트인데 이 한 문단이 꽤 어렵습니다. 뭘 하라고 주는 거냐면 밑에 단어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91페이지 하단에 문제 3 있죠. 이왕 받은 김에 형광펜 한번 씁시다. 밑줄 한번 쳐봐. 윗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이해하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하루 공부할 때 예열하기 좋으면서 피지컬 올리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느끼는 거지만 머리 쓰는 거 좋아하고 똑똑한 놈들이 얘랑 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왜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EBC는 눈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보량을 납득하고 누적하는 훈련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버티는 훈련이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니네가 한 문장으로 얘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건 첫 번째, 핵심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니네가 이건 직접 해보면 아는데 내가 조금 미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는 보통 여기 있는 단어를 갖다 쓰면서 니네가 요약을 해요. 근데 니네 알겠지만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말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을 자기 말로 쉽게 쓰지. 그렇게 되면 실력이 늘어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시간 많이 쓰는 것도 아니니까 얘랑 얘는 좀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게 피지컬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은 니네 어차피 한 달 후에 모의평가 볼 건데 그 실전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C3가 있는 겁니다. 103쪽을 피시면 일주일에 고난도 교육청 비문학 지문을 10지문씩 넣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2지문씩 풀면 되는데 얘의 목적은 그냥 양치기입니다. 이해돼? 근데 니네 이렇게 딱 들으면 우와 뭐가 이렇게 많냐 하겠지만 사실 별게 없어. 잘 봐. 내가 비문학이 약해. 5월 한 달 동안 피지컬을 좀 키우고 싶어. 그럼 생각해봐. 이거 하나 하는데 10분 안 걸려. 이거 하나 하는데 10분 안 걸려. 그 와중에 2지문 풀 때 20분은 안 걸릴 거 아니야. 합치면 결국 하루에 35분에서 40분 쓰면서 이걸 매일 하면 피지컬이 좀 늘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는 거야. 혹시 본인이 비문학 독해력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얘를 선택하면 되고,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왜 문학은 없죠? 얘기해봐. 왜 문학이 없을까? 지금 뭐 봐야 되니까? 연계 봐야지. 문학은 연계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피지컬을 키우면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연계를 좀 봐달라. 문학은 됐어? 그러니까 기출 보고 연계 봐라. 그리고 6평 전이니까 엄매나 화작은 기출 봐야지. 요렇게 과제가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으면서 내가 뭘 할 거고 뭘 뺄 건지를 지금 정확히 결정을 해야 돼. 됐냐? 노력의 온도 꺼내봐. 시즌2 노력의 온도고요. 이름은 여러분들 이정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참고로 시즌2 노력의 온도부터는 몹시 중요합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6평 전까지 총 4권 나옵니다. 근데 이 정표인 걸 봐서는 뭘까? 그렇지. 연계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문종합이라고 되어 있죠. 1강부터 5강까지는 현대시, 6강부터 9강까지는 고전시가. 내가 너라면 공부를 이렇게 할 거야. 오늘 현대시 수업을 빡세게 할 예정이다. 이번 주 기출분석 뭐라고? 현대시다. 심지어 지문 해설까지 있으니까 읽으면서 내가 적용을 해보았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출도 봤으니까 뭐도 좀 보고 싶어. 문제를 좀 풀고 싶은데 근데 그 와중에 그와 관련된 뭐까지? 연계까지 털면 어떨까?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가 수능 때 필요한 현대시 공부가 싹 다 털리는 거야.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수업부터 심지어 노력의 온도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연계 이제 풀었지? 그럼 그 작품 EBS 연계 그때그때 털면 됐지? 뭐 갖고 털면 돼? 에너지바 현대시로 털면 돼. 여러분들 요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얘가 4권이라 얘가 2회분이고 이승모의고사 9회랑 10회 중에 한 번은 현장에서 시험 볼 거고 하나는 그냥 풀어라 라고 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에너지바 현시고시 나갔으니까 다음 주에 현소고소 나온다는데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어때요? 지금 설명 쭉 들으면서 든든해요? 아니면 숨이 턱 막혀요? 5월이죠? 내가 언젠가 한번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죠. 5월은 공부가 정말 안 된다. 사실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를 제가 대충 알거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좀 예열하는 거고 오랜만에 승모 얼굴이나 보러 가야겠다. 5월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내년에 만약에 니네가 대학생 되잖아요. 그럼 대학생 되고 뭐 바쁘면 사실 산책하거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희한하게 산책이 재밌거든요. 나와서 이게 딱 걷고 있으면 갑자기 꽃이 보이죠. 이쁘다. 5월은 진짜 이런저런 이런 공부가 더럽게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엔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월에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가장 잘 알아요. 왜? 많이 주면 돼. 아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그냥 미친 듯이 때려 넣어주면 돼. 다 하라고 안 했다. 필요한 걸 골라 먹어.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어떤 날은 컨디션이 미친 듯이 좋아. 내가 시간적 여유도 있어. 그러면 분석을 타이트하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내가 공부가 더럽게 안 되지.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 돼. 현실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호흡이 짧은 공부를 해야 돼. 문제나 4%. 근데 그마저도 오늘 공부가 안 되면 그때는 EBS 연계라도 봐. 그마저도 안 되면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내가 매 주마다 복습 영상을 하나씩 줄 거거든. 왜? Always. 그거라도 봐. 남들은 안 할 거야. 네 친구들은 풀어질 거야. 나는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하면 5월달은 무조건 니네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5월달에 니네가 만약에 그냥 보낸다? 그럼 어차피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요. 언제? 6평 때 이제 출제자가 정의의 철퇴를 내리죠. 뭐가 됐든 쳐맞을 겁니다. 니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열심히 해도
어떤 과목에서 빵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 얘는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내가 이제 충격 자극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거고 다만 내신 끝나고. 그럼 그게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 둘째 주가 와서 한 2주 정도 다시 왜? 기말 끝났으니까 또 약간 풀어질 거 아니야? 그거 마음 잡는데 2주. 그럼 7월 말입니다. 8월이 되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체력이 안 따라줘요. 밖엔 너무 덥고 근데 그 와중에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또 2주 털립니다. 언제 현실을 자각하냐면 8월 말쯤에 갑자기 찬바람이 한번 불어요. 와, 가을이구나 하고 오케이, 마음 편하게 구평 봐야죠. 구평 다 끝납니다. 구평 해설이 끝나는 순간 너희들은 나랑 9번 보면 수영장 갑니다. 일주일에 날 한 번씩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시간은 정말 빨라요. 분명히 나를 어제 본 것 같은데 오늘 또 있어요. 그때는 내가 always 하지 않아도 왜 또 있냐 너? 근데 봐. 난 그때부터 어떻게 돌아오냐면 손을 펴고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요. 마지막에 뚝 하면 종강이야. 이해돼? 나 지금 겁주는 거 맞아. 아직 시간 많거든? 5월달은 니네가 활용하기 여하에 따라서 내가 비문학 피지컬을 좀 키워보려고 한 달간 집중해 볼 수도 있고 못하던 연계 공부를 털 수도 있고 이럴 만한 시간이 되는 내가 봤을 땐 마지막 시간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희들은 많은 걸 하지 마. 앉아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끌고 간다. 그래서 5월달엔 잔소리도 좀 많이 해. 걱정하지 마. 7월, 8월까지 조금 하다가 9월부터는 잘 안 해. 니네 9월달에 깜짝 놀랄 거야. 웬 천사가 있지? 오, 선생님 날개 달린 거 아니에요? 이래요. 왜요? 그때는 안 해요. 왜요? 찌르면 나오거든요. 내가 수업하다 갑자기 니네 수업 때 이런 거 그러면 미친 이런 고른 새끼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막 분노해서 좀 그때는 선생님 저 이거 골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못해요 그렇게. 물론 그때도 조금 깐족거리긴 하겠지. 그래서 내가 부탁한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 원래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줄 테니까 필요한 거 골라 먹으면서 뭐라도 했다. 이렇게 하면 돼. 사실은 매년 문구가 좀 달라요. 근데 올해는 좀 요걸로 정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괴테,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그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있어요. 악마가 인간인 파우스트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꼬드길 때 보통 쓰는 말인데 사실 이번 시즌2 멘트를 요거로 하는 이유가 올해라서 그래요. 특히 이제 올해 아이들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에서나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올해 끝나고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올해 가야 돼 라는 얘기를 마치 기계처럼 하고 있는데 질문. 혹시 니네 인생이 올해 끝이야? 아니, 너희들은 내년에도 살아. 내후년도 살고 사실은 올해가 끝이 아닌데 그런 압박을 갖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훨씬 생각도 좀 많고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날은 방황을 하고 어떤 날은 생각이 좀 많고 어떤 날은 불안하기도 한 이유는 내가 그만큼 잘하고 싶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를 하면 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방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하다가 어떤 날은 생각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내가 막 갑자기 불안해서 뛰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 내가 잘하고 싶은 것보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된다. 준비는 내가 다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